안녕하세요. C 언어 처음 경험한 분들을 위한 강좌 6번째 강좌로서 포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채승 채널의 김채승입니다. 제6장 포인터는 컴퓨터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그러한 문법입니다. C 언어에서 컴퓨터의 메모리를 관리하는 문법. 보시는 것 같이 대표 이미지는 육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거리. 도로에서 육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거리는 기호로서 에스터리크로 볼 수 있죠. 아스키 코드에서는 에스터리크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터 문법 역시 단어, 문법, 예제, 버그, 복습, 상상, 습의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온 단어로서 포인터가 있습니다. 읽기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뜻은 충고, 신호, 바늘의 뜻이고요. 정의는 어떤 일이 전개됨을 보여줍니다. 기능은 변수, 박스, 그러니까 컴퓨터상에서의 변수가 저장되고 있는 컴퓨터상의 메모리 주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HD 제로가 있었을 경우 이 119가 저장되어 있는 컴퓨터상의 메모리 주소를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미국의 도로구조 사례가 있는데 뒷페이지에서 좀 더 큰 이미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거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도로 구조 사례에서는 육거리가 이렇게 있네요. 육거리가 3번로 4번지 하면 여러분들은 3번로 해가지고 네 번째 집을 쉽게 찾아가실 수 있죠. 그래서 새 주소, 과거 집원 체계 주소에서 새 주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는 이후에 페이지를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어드레스입니다. 어드레스. 어드레스는 주소를 말하고요. 중복되지 않게 위치를 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저장 장소 메모리 위치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컴퓨터 메모리가 있을 때 0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0x, FFF, F가 8개인 주소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은 2에 32승 마이너스 1승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4기가바이트의 메모리를 참조할 수 있어요. 이것은 32비트 운영체제일 때 그렇고요.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이후에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4바이트는 1비트가 32개 모인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0번 비트부터 31번 비트까지 쭉 이어서 4개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4바이트, 연속해서 4개의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수로는 32개가 연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리크 하면 별표죠. 별표. 문장에서의 참조, 생략을 의미합니다. 참조 또는 생략을 의미해요. 포인터에서는 선언해주고 주소의 활용 값을 참조하는 겁니다.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값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육거리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육거리가 이렇게 있죠. 육거리가. 그래서 값을 참조할 때 쓰는 문법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앰퍼샌드가 나오네요. 네 번째 단어로서 and를 나타내죠. 앰퍼샌드는 박스의 위치를 확인하는 용도다라고 했습니다. 메모리상에 특정 변수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알아내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 기호 AND 연산자를 자세히 보시면 사거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사거리가 두 개가 있고 휘어지는 도로가 있죠. 그래서 사거리 두 개가 있고 강원도길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보면 큰 가로길이 있고 내부 도로가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도로는 이렇게 큰 가로들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지는 또 내부 도로가 있죠. 그래서 큰 가로가 있고 휘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도로 시스템이 주소가 도로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지번로 주소를 알아내다가 새 주소라고 해가지고 3번로 4번지와 같이 새 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국은 원래부터 도로 기반의 주소였었어요. 그래서 이 엔드 연산자를 주소를 적용하는데 활용하게 이
C 언어 문법에서 선택이 됐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런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육거리하고 엔드 연산자, 엔드 두 개가 단어로서 다뤘어요. 문법에서는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사항으로서 에스터리크가 나오네요. 에스터리스크. 읽기는 에스터리스크라고 해가지고 기능은 포인터에 합니다. 포인터를 선언해주고 값을 참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으로서 이 에스터리크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호는 6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참고 위치도가 있고 좌표로 표현된 참고 위치도가 있고 참고 좌표에 따라서 어떤 선생님이 박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위치를 정의하고 참조할 수 있죠. 그래서 에스터리크 두 개가 이렇게 있네요. 이 위치도를 고정해주는 나사못이 육거리 형태로 된 그런 나사못입니다. 그래서 인티저 에스터리크 P 하면 정수 변수의 메모리를 컴퓨터상의 메모리 주소를 저장해 줄 수 있는 그런 변수가 특별하게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인티저 P 하면 정수 변수를 정수 값을 저장해 주는 변수고 인티저 한 다음에 에스터리크를 써주고 P를 해주면 정수가 저장된 컴퓨터상의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서 저장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했어요. 포인터를 선언. 그리고 그 첫 값으로서 늘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값을 선언을 정확하게 해줍니다. 늘을 선언해 줬어요. 두 번째 문법 사항으로서는 엔드 연산자가 나왔습니다. 아스키로서는 앰퍼샌드고요. 읽기는 앰퍼샌드가 됩니다. 기능은 메모리 주소가 되고요. 기호로서는 사거리 두 개와 강원도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보시는 바와 같이 변수 앞명 앞에다가 엔드 연산자를 두면 hgt1이라는 변수의 컴퓨터상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서 그 값을 P에다 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는 hgt1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 이 주소, 메모리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참고의 좌표를 참조해 가지고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 바로 포인터의 문법입니다. 사거리 두 개와 강원도길이 모여있고 미국은 원래 사거리와 내부에 도로가 휘어져 있다. 문법으로서 세 번째 사항은 %x가 나와 있습니다. 16진수를 출력합니다. 16진수를 헥사입니다. 헥사. 다양한 숫자를 16진수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여 개의 아스키 문자에서 16진수 형식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고 %x 하면 16진수로 출력을 합니다. 16진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16가지 경우의 수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0부터 15까지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나 10부터는 자리 올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10이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A, B, C, D, E, F 이렇게 16진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을 표현한다 그러면 D라고 표현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6진수는 하드웨어 제어나 C 언어 프로그램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PC 인도 계산 기능을 프로그래머로 세팅해 놓고 보시면 10진수로 35를 표현한다 그러면은 16진수로는 23이에요. 23. 16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진수 변환을 하는 것도 C 언어 프로그램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8진수로는 43이 되고요. 8로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죠. 이진수는 0010, 0011이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로 하는 것도 C 언어 프로그래밍 시간이나 컴퓨터 하드웨어 시간에 아주 자세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헥사, 데시멀, 악토, 바이너리 이거를 16진수, 10진수, 8진수, 2진수다라는 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널이 나왔습니다. 널. 문법으로서는 아무 가치 없는 뜻이고 읽기는 널이 됩니다. 정의는 0이 되고요. 박스에 물건을 보관하지 않는 경우 비어있다는 것을 명시할 때도 씁니다. 문자열의 끝을 파악하기에 널을 쓴다 돼 있죠. 링컨 해가지고
L부터 시작해서 1바이트씩 차지하게 되죠. 영어는 1바이트를 차지하고 한국어는 2바이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중국어나 한국어는 2바이트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L 하면 0바이트, I 하면 1번째 바이트에 이렇게 연속해서 메모리에 차지하게 돼요. 근데 어디가 문자열의 끝인지를 우리는 컴퓨터가 알 수가 없어요. 따로 저장을 하지 않습니다. 문자열의 끝을 따로 어떤 정보를 표현하지 않고 대신 문자열의 끝에다가 너를 둠으로써 문자열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예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라인, 8라인에서 보시면 HT0, 119, HT1에서 123이 각각 저장되어 있죠. 9번 라인이 바로 포인터 변수가 선언된 거죠. 인티저 하면 인티저가 저장된 컴퓨터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서 저장을 목적으로 선언해 주죠. 에스터리크 P 한 다음에 너를 씁니다. 그러면 선언 포인터에 선언 포인터 이게. 두 번째로서 HT1의 주소를 가져와서 실제 포인터에 저장을 해주는 것이 바로 주소를 참조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 메모리 주소를 가져와 포인터 변수에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죠. printf로 해서 출력을 해보네요. 0번째 값은 119가 출력이 되겠네요. 그리고 첫 번째 주소 엔드 연산자의 주소는 가서 출력을 해보면 %x가 출력으로 x 형식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HT1의 주소를 출력하게 됩니다. %x로서 14라인에서는 %p 하면 p에 저장된 컴퓨터 주소, 메모리 주소를 찾아가서 실제 값을 가져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선언 포인터고 값을 참조하는 포인터예요. 그래서 그 값을 가져와서 HT0에다가 저장을 해주죠. P에 저장된 주소를 이용하여 해당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하여 그 값을 참조하여 가져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져와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HT0를 출력을 해보면 이번에는 123이 저장된 주소에서 값을 가져와서 HT0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119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123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함수나 구조체를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포인터의 문법을 익히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로서 예제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으로 포인터에 대한 예제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코드블럭스를 실행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실행했었던 5번째 예제를 가져와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저장되어 있는 워크 밑에 5번째 예제에 가서 EXO-CBP 코드블럭스 프로젝트 이 파일을 해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연습 문제가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D라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하나만 제가 좀 이거를 실수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D로 출력을 하는데 HT1에 대한 주소를 값을 가져와서 출력을 했는데 이번에 포인터를 배웠으니까 일단 엔드 연산자를 넣어보겠습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T1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출력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엔드 연산자만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F9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4바이트씩 늘어나면서 메모리 주소가 실제 이 HDD 배열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가 0, 4, 8, 12, 16 이렇게 4바이트씩 증가하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참조하는 연산자, 엔드 연산자. 그래서 포인터를 배우고 났기 때문에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간단히 추가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프로젝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6장 예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 프로젝트를 누르겠습니다. 역시 콘솔을 선택하고 고를 누르겠습니다. C를 선택해 주시고 넥스트 EX6이 되겠죠. 이번에는 6번째 포인터에 대한 예제 실습입니다. 피니시 누르면 EX6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거 바꾸는 거 우클릭해서 액티베이트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자, EX6으로 활성화되어 있고 현재 진하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다 지우고 6장 포인터 예제 실습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샵 include 한 다음에 stdio.h는 해줘야겠죠. 그리고 main을 써주시고 인티저로 ht 0는 119, 인티저 hgt 1은 123이 됩니다. 그 다음에 p를 포인터를 선언해야 되죠. 배터리 만들죠. 포인터를 해서 에스테리크 p 해가지고 너를 선언했죠. 너를 선언해서 만든 다음에 이번에는 p에다가 실제 값을 가져와야죠. p는 주소를 가져와야겠죠. p hgt 1의 주소 값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printf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hgt 하이트의 하이트 0번이라고 해야겠죠. 하이트 0번은 %d 하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는 %x를 쓰겠습니다. 16진수 주소를 보기 위해서 뉴라인을 하나 해주고 각각 출력되는 값은 hgt0와 엔드 연산자를 줘가지고 hgt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hgt0에다가 값을 넣어주죠. p의 값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포인터형 변수 앞에다가 as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printf로 출력하게 되네요. printf를 출력하는데 ht0가 %d다. 제로에 들어가 있는 값이 119가 잘 보존되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나 119가 저장되어 있지 않죠. 그 다음에 hgt0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9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hd0는 119 해가지고 출력이 되고 어드레스는 61 fe0c 16진수로 119가 아니라 123이 저장된 거겠죠. 123이 저장된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hd0는 123이 저장된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했죠. 변수 두 개를 선언하고 포인터로 p를 선언을 했어요. p를. 그 다음에 hd1의 주소를 갖고 가지고 p에다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123이 저장된 주소를 p가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출력을 더 해보죠. printf 해가지고 나머지 주소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하기 위해서 %x를 주고요. 엔드 연산자 hgt 0 해가지고 0번째 메모리 주소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hd1의 주소도 확인을 해보게 되죠. 주소가 서로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F9 뉴라인을 안 했네요. 제가 보기 힘들죠. F9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61fe 140 이건 10이잖아요. 뒤에가 4바이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주소가 서로 다르게 돼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뒤로 출력을 해보면 그 간격이 4바이트 간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F9 %d %d 주소를 각각 다르게 있죠. 다르게 어드레스를 다시 한번요. F9를 누르면 36, 32 36이고 32니까 4바이트 차이죠. 그래서 4바이트 차이로 인접해서 HD0와 HD1이 컴퓨터 메모리 상에 램 상에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포인터를 선언을 해주고요. 포인터 주소 참조를 이용해서 주소를 가져와서 P에다가 저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각각 출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출력을 한 거고 13라인에서는 주소가 있는데 가서 값을 가져와 가지고 그 값을 다시 HD 제로에 넣어버렸기 때문에 P는 123이 저장된 컴퓨터 메모리 주소예요. 123이 저장된 컴퓨터 메모리 주소. 123이 저장된 컴퓨터 메모리 주소이기 때문에 123이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HD 제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119가 출력이 되는 게 아니라 123이 출력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모리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거고, 메모리 주소를 참조를 하는 거고,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오는 것. 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잘, 이건 선언, 이거는 포인터를 선언했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잘 머릿속에 저장을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포인터 문법들이 있습니다. 뭐 배열 포인터라든지 포인터 배열, 또 구조체 포인터, 파일 포인터 등 포인터 문법에 의해서 C 언어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C 언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인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인터를 선언하고 메모리 주소를 참조하고 메모리에서 값을 가져오는 이 세 단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겠습니다. 예, 반복해서 좀 들어보세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6장 포인터 예제에 대한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실습을 하고 나면 버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덜이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문자로. 이것을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엔드 연산자 할 때 반드시 붙여 쓰셔야 돼요. 변수명 앞에 이걸 붙여 쓰셔야지 띄어쓰게 되면 비트 연산자로서 엔드가 먹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고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붙여놓고 써야 됩니다. 그리고 누락, 컴마, 누락, 에스터리크, 누락, 엔드 연산자 이것들을 잘 익히셔가지고 문법에 맞춰서 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습을 실습하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육거리를 의미하는 기호는 에스터리크라고 했죠. 에스터리크. 사거리 두 개와 강원 높이를 의미하는 기호는 엔드 연산자라고 했어요.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를 변수명 박스 앞에 두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했습니다. 메모리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죠.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의 주소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소가 저장된 변수 앞에 SQ에 두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했습니다. 실제 값을 가져오게 된다겠죠. 값을, 보관된 값을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포인터는 몇 바이트인가? 4바이트가 되겠습니다. 64비트 운영체제에서 포인터는 몇 바이트인가? 뭐 이거는 8바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64비트로 컴파일이 되고 있느냐 32비트로 컴파일러 되겠느냐에 따라서 포인터가 달라집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저장된 메모리 주소를 32비트 주소 표현 방식에 의해 모니터를 확인하기 위해 printf 함수를 활용할 때 출력 서식으로서 적절한 기호는 포인터를 주구장창 했죠. 그렇기 때문에 A, C, P, Z 중에 당연히 %P가 되겠습니다. P로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메모리가 1, 2, 3이 저장되어 있다 이거죠. 이 주소를 알아내는 거예요. 이 주소. 주소를 알아내는 게 포인터였습니다. 변수 저장 시작 메모리 주소를 알아내서 %P로 출력할 수 있다. 참고를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4비트 운영체제의 메모리는 8바이트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실제로 하위 40비트 또는 48비트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256TB에 해당하는 주소 참조 범위를 가집니다. 256TB는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현재 CPU가 접근할 수 있는 범위는 192GB로 알려져 있어요. 192기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범위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좀 늘어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192GB가 램 메모리의 최대 크기다.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날 수 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습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링컨을 pname 포인트형으로 저장 후 크기와 문자를 출력해라 라고 되어 있죠. asterisk pname 해가지고 링컨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pname은 4바이트 또는 8바이트 크기로 정의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64비트로 컴파일을 할 거니까 저희는 메모리 사이즈는 8로 보이고요. 메모리 사이즈는 8로 보이고, 그 다음에 스트링 텍스트 해가지고 문자를 출력할 때는 %s라고 했었죠. %s로 실제 pname 주소에 있는 링컨을 출력하게 되죠. 링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스트링 사이즈 해가지고 pname 하면 문자열의 크기, 실제 크기를 알아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링컨 하면 이거는 총 8바이트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0에서 6번까지만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문자열이 있다라고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길이는 8바이트이지만 시작 주소에 따른 문자열의 끝은 6바이트까지 6번째 바이트까지만 저장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습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실제 습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이제 6장 습에 대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는 다 지우고요. 탭을 치고 들어가서 차를 선언했네요. 차에서 포인터를 선언해서 pname 선언해 준 다음에 링컨이라는 단어를 선언해 주고요. printf 해가지고 메모리의 크기를 보내요. 메모리 사이즈는 %d 뉴라인 해주고 사이즈 오브 pname을 선언해 주네요. 그 다음에는 pname을 출력을 하죠. printf 해가지고 스트링 텍스트라고 하네요. 스트링 텍스트는 %s로 출력을 하죠. 뉴라인 주고 pname을 그대로 출력을 하는 거죠. printf 해가지고 스트링 사이즈 이번에는 스트링 사이즈는 %d 해가지고 뉴라인 strlen 해가지고 pname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pname이 저장된 메모리의 크기, pname이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의 크기, 포인터의 크기죠. 포인터의 크기 이렇게 되면 포인터 선언 포인트 해가지고 메모리가 링컨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pname이 가리키는 L자를 가리키죠. 메모리 상에서 L이 저장되어 있는 주소를 pname이 가리키고 차로 선언했지만 그 pname 자체의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 내지는 8바이트예요. 근데 저희는 64비트로 할 거니까 8바이트 크기로 출력이 돼야 되겠고요. 실제 pname에 찾아가서 링컨이라는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pname에 찾아가서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서 7개라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문자를 수를 계산해 가지고 스트링 사이즈로서 출력을 하게 되네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9 보시는 바와 같이 8바이트고 링컨이고 7개의 문자다 라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포인터에 대한 습의 예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